지금 코스피 2400을 넘었는데 더 올라간다고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을까? 달러로 보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골드의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 103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는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투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달러 인덱스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이들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러한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블랙, 달러 계속 떨어진다며 지금 달러 상승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해명 영상을 올려라. 제가 달러 상승에 대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꾸준히 실시간으로 저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영상 제작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뜨문뜨문 올려드린 점은 양해 바랍니다. 이틀 전에는 미국 성장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다뤘고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지난주쯤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달러는 언제든지 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약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달러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의 달러 강세는 일시적인 상승 이게 아닐까요? 하지만 저와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봅니다. 아니다 블랙, 이것은 달러 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이제 달러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초보이자 사짜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참고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투자에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달러의 상승을 믿는 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투자 자산이든 초기에 베팅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저와 함께 코스피 1700 바닥에서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느긋하게 수익을 즐기실 거라 보는데요. 하지만 지금 신규로 한국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두려울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달러 상승을 기대하신다면 지금 당장 달러를 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달러 상승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실업률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게 확인되었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 푸틴의 딸도 이 백신을 맞았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이제 코로나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런 기대감을 하면서 시중에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실질금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덩달아 상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제가 좋아지면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죠. 지금은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인 국채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는 거 맞아? 경제가 좋아져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아니야, 경제는 좋아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간 직후 8월 12일 여는 총재 3분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여는 총재들 잘못된 정부 대응에 경제 회복 더뎌 지출 확대 강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로젠그렌 총재, 메리 총재, 캐플런 총재 모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말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여기에서 강력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란 말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한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연준은 더욱더 돈을 풀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연은 총재께서 경제 어렵다, 우리 돈 더 풀어야 된다 딱 잘라서 말해버리자 신나게 상승하던 갈색의 달러 인덱스는 살짝 내려갔고 고점을 찍고 흔들리던 파란색의 골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지금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은 총재 세 분께서는 경제는 어렵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부의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있고요. 방금 세 분의 연은 총재도 제발 너네 국채 좀 발행해라, 돈 좀 더 뿌려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채를 계속 남발해버리면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국채 금리를 지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 상승을 불러오는 요소는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국채를 발행해도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매우 커지겠죠. 그만큼 국채 투자자들에게 국채에 대한 이자를 더욱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연준은 등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나와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시켜 주든지 아니면 YCC 정책을 통해서 국채 금리를 억제하든지,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국채 금리 레벨 자체를 확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시중의 돈을 푸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인덱스 하락을 불러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지표 개선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채 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달러가 떨어진다, 이건 미국이 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달러가 떨어져야 미국이 살아납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돈을 풀어서, 즉 달러 인덱스를 억지로 떨어뜨려서 경제를 꼭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달러 상승을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억지로 달러 인덱스를 떨어뜨리면서 돈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달러 인덱스 하락은 그들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하락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 103을 찍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연준의 추가적인 정책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백신 개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달러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발 참고로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한국 주식, 금, 미국 주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간단히만 체크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4월부터 한국 주식 매수를 꾸준히 외쳐왔습니다. 지금의 달러 약세 기조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코스피 2400을 넘었는데 더 올라간다고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매도하고 시장을 떠날 타이밍이 아니라 봅니다. 오히려 더욱더 굳건히 들고 있어야 할 때죠. 그리고 금은 달러와 반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 골드와 갈색 달러 인덱스를 겹쳐보면 무슨 데칼코마니 마냥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달러는 일시적으로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금에 대입을 하면은 금도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금,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꾸준히 들고 가야 할 자산이라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블랙 성대모사 한번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블랙 성대모사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2008년 이후 돈이 무한대로 풀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더욱더 돈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동산 금 이 두 개는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매우 어색하네요.